호러 영화의 아버지, 스릴러와 서스펜스의 거장, 유일무이한 인물. 바로 알프레드 히치콕이죠. 하지만 보기만 하면 모두가 즉시 알아보는 이 고전 영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히치콕은 자신이 만든 몇 편의 영화만큼이나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포 영화의 거장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게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1번, 기사자귀를 향한 긴 여정. 1962년에 알프레드 히치콕은 대영 제국 3급 훈장을 제안받았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보상이죠. 하지만 히치콕은 이 훈장 수여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의 장인혼을 불사른 작품 활동이 영국 문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던가를 감안하면 그는 확실히 이 정도 보상으로는 어림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만한 행동이죠.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오늘날에도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영화를 이미 4편이나 찍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아마도 그는 그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유가 뭐든 간에 1979년 이 영화 감독은 마침내 대영 제국의 기사라는 더 높은 자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도 히치콕 경이 됐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에게 기사자기를 주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히치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깜빡하셨겠죠? 2번, 오스카상은 많이 받았지만 감독상은 못 받았어요. 알프레드 히치콕은 영화 감독으로 일하면서 50여 편의 장편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그에게 오스카 감독상을 안겨주지는 못했습니다. 히치콕은 오스카에 5번이나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영화 레베카가 오스카상을 받긴 했지만 그건 작품상이었죠. 하지만 그가 유수 영화제에서 받은 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건 1968년에 받은 오스카 공로상인 어빙 탈버그 기념상입니다. 수상식에서 히치콕은 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마이크로 몸을 숙이고 이렇게 간단히 수상 소감을 얘기하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참 고맙네요. 참 간단명료한 사람이네요. 3번, 그의 지방 갑옷. 약간 몸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이 영화 거장은 자신의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방 갑옷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는데 아마도 그게 일종의 보호막처럼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한 가지 특별한 경우에 말이죠. 히치콕이 어렸을 때 영국군에 입대하기에는 너무 키가 작고 몸무게가 많이 나갔거든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 얼마나 혹독했든지 간에 그는 맛있는 식사에 아니오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는 특히 튀긴 생선과 많은 양의 베이컨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참을 수 없이 두려워했던 음식이 있었죠. 그건 4번, 달걀을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달걀 노른자가 터져서 노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만큼 역겨운 걸 본 적이 있나요? 히치콕은 다른 사람들은 아침 식사의 주재료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역겨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걀을 비이성적으로 무서워하는 증상을 달걀 공포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작의 영화 감독은 특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호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은 뱀이나 거미 또는 높은 곳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달걀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속이 뒤집힙니다. 심지어 살면서 달걀 노른자 맛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5번, 경찰에 대한 공포. 거의 81년을 살면서 히치콕이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그가 두려워한 것은 차가 아닙니다. 경찰에 걸려서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이 그가 운전을 하지 못한 이유예요. 이 이상한 두려움은 그의 유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아버지와 지역 경찰은 어른 히치콕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교훈을 주기 위해 몇 분 동안 감방에 앉아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건 오늘날에는 확실히 성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달랐죠. 이 교훈은 일생 동안 그가 경찰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6번, 자신이 만든 영화를 무서워했어요. 히치콕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제 영화가 무서워요. 제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어떻게 사람들이 제 영화를 볼 엄두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분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샤워하는 걸 모두 무서워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이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말이 진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7번. 경계를 뛰어넘는 이상한 방법.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히치콕 영화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끔찍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면 외에 말이에요. 많은 그의 영화에는 욕실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장실을 보여주는 것은 영화에서 터부시 됐지만 히치콕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그걸 깨버렸어요. 그런데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를 찍을 때 대본에 캐리 그랜트가 연기한 인물이 자신을 쫓는 사람들로부터 숨기 위해 러시모어 산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조각의 코를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규칙을 깰 수 없었습니다. 국립공원 서비스국이 그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 기념물을 모독하는 걸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국은 그의 아이디어를 거절했어요. 8번. 금발은 특별해. 사람들은 금발을 가진 사람들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치콕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금발의 여배우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금발의 여배우는 하루 종일 세트장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아마 악몽을 더 많이 꾸게 될 거니까요. 감독은 자신이 금발의 주연 여배우를 선호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화에서 금발이 희생자로는 최고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후부터는 차가운 톤의 금발을 한 품위 있는 여성은 호러 영화 장르에서는 히치콕 금발로 불리게 됩니다. 9번. 자기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어요. 히치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서스펜스와 끔찍한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팬은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말할 거예요. 히치콕은 자신의 영화 절반 이상에서 작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티저나 트레일러가 오늘날처럼 당연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실제로 말이 되죠. 그의 딸 패트리샤도 몇 번 카메오로 출연했었고요. 10번.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히치콕의 비밀. 좋아요. 영화 감독이 꾸민 분들, 히치콕이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자신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본, 그리고 대본. 좋아요. 히치콕이 당시 영화와 TV쇼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불만은 이것들이 말하는 인물 사진 같았다는 겁니다. 한편 그는 배우들의 눈이 말할 수 있는 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인물 간의 대화를 선호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영화라면 소리를 꺼도 관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바디랭귀지 이야기꾼도 목록에 넣어야겠네요. 11번. 스포일러 금지. 스크립트 하니까 말인데 알프레드 히치콕은 자신의 스크립트에 대해 매우 조심했습니다. 모든 반전 구성을 안전하게 비밀로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유명한 영화 사이코의 기반이 되는 소설책을 전부 다 사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자신의 스크립트를 지속적으로 상담할 정도로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 알마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없었다면 히치콕의 영화는 어떤 음악적 업적도 이루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건 진짜 슬픈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사운드 트랙은 전설이 됐잖아요. 12번.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여인. 히치콕의 아내는 실제로 그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 외에도 말이죠. 영화 비평가 찰스 챔플린이 한 번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히치콕 터치에는 4개의 손이 있습니다. 그중 2개는 알마의 손이지요. 히치콕 부인이 모든 영화 제작 과정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챔플린은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사실 히치콕의 모든 결정은 알마가 동의해야만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가끔 영화를 한창 찍는 와중에 스튜디오를 떠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알마가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집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앞서 말한 다른 사실들처럼 이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히치콕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성이라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은 히치콕 작품의 팬이거나 호러 영화 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선호하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